주식을 2013년도부터 했어요. 한국 주식을 했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초반에 많이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은 제가 2016년도에 엔비디아를 사줬었어요. 지금 30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하라고 하고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낸 저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돈이 많으세요? 아니요. 많진 않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 근데 약간 고통은 받지 않는 정도? 그래서 제 닉네임이 뿌띠리치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았으면 그란데 리치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작은 부자라고 생각해서 뿌띠리치라고 닉네임을 정했고요. 그래서 고통은 받지 않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산이요. 이제 순자산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건 이제 세금 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산이 한 3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략. 그러면 얼마 만에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게 2001년이었어요. 2001년도에는 이제 사실 고시원에서 첫 출발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원룸을 얻었는데 그때 보증금도 다 빌려서 방을 얻었던 거라서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첫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 때는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축이 가능했고 현금으로 한 1억 정도 만든 건 2013년도 즈음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대출도 한 1억이 있었어서 전체 순자산은 거의 뭐 제로나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투자 가능한 돈이 한 1억 정도 생긴 거는 2012년도 말 2013년도 초 요쯤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1억을 가지고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6년? 7년 정도는 이제 약간 앞에서는 많이 읽기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기간이었고요.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감도 좀 잡고 처음엔 한국 주식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가서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미국 주식 쪽이 조금 수익률이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비중을 많이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익률이 좀 본격적으로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즈음에서 제가 순자산이 이제 1억에서 5억이 됐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2020년도에 한번 쭉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좋은 종목에 약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게 바닥 치고 올라가니까 순자산이 10억이 되더라고요. 사실 순자산 10억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백수죠? 네,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남들처럼 출퇴근을 하거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은 없지만 제가 이제 책도 냈고 그래서 강의도 좀 하러 다니고 카페 네이버에 카페도 만들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모은 걸 쓰면서 그런 쪽 사람을 파이어족이라 하나요? 파이어족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얼마를 모아야 파이어족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10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자산에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돈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여행이든 아니면 저처럼 뭔가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건 어떤 거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면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만 돈을 좀 불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투자를 했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1억이 남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제가 샀는데 오피스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이거 피 받고 팔면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피스텔 갖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랑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바로 거기였어요. 그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서.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 가격을 잘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거의 한 번도 안 올리다시피 몇 년을 이렇게 있었고 딱 한 번인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이 뭔가 임차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나랑 맞지 않다. 나 같은 성향은 그냥 집에서 혼자 주식이나 하는 게 혼자 하면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그래서 이게 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식을 2013년도부터 했어요. 제 첫 주식은 고려 아연이었는데요. 네, 잘 망했고요. 그 다음에도 뭐 호텔 신라도 샀다가 망하고 카카오도 샀다가 망하고 저 에코프로 3만 원대에 샀었어요. 네, 근데 손절했었거든요. 지금 되게 주가 오른 거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죠. 돈 못 벌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어떻게 보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길게 갖고 있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은 기업은 언젠간 오르겠지만 우리한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번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 3, 4년 정도 갖고 있으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을 본다는 거는 뭐 투자를 공부해서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단가? 뭐 그랬는데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저거 해야 되고 저 돈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집을 갑자기 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갑자기 집을 사게 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갖고 있던 거 퇴직금 미리 땡기잖아요. 땡기고 애 앞으로 모아놨던 수당도 다 땡겨오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 인내심은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 어떤 현금 관리, 내 계좌 관리 이걸 잘해서 내가 크게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언제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잘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잘 사놨다 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경제적 이슈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게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버티기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결국 이걸 팔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주식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국 주식 안 하시면 뭐 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고요. 한국 주식을 했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초반에 많이 잃고 그리고 중국 주식을 조금 하다가, 중국도 이제 약간 무서운 나라잖아요. 회사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책이나 이런 것도 약간 그 당이 하나다 보니까 되게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도 약간 힘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땅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로 치면은 되게 기름진 땅. 우리나라 시장은 척박한 땅.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이 좋은 농사꾼들이 좀 거기에서 뭔가 수확을 하실 수 있는 땅인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기술이 없어도 그냥 대충 심어놓으면 뭐가 나. 뭔가 열려요. 뭐 그 열매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열리기는 해. 그래서 이 땅이 좀 기름진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좋은 기업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안 좋은 기업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을 잘해서 실적을 많이 났는데도 가격이 떨어져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건 왜 마이너스냐는 거지. 왜 알 수가 없어. 이런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은 훨씬 뭔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2016년도부터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부터 이제 제가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초보 농사꾼들은 여기서 농사하시는 게 훨씬 뭔가 보장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여기도 가뭄이 올 수 있죠. 홍수도 날 수 있고 뭐 그건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게 원래 사이클이 있는 거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고, 나빴으면 또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경기는 순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땅에서 좀 오래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종목부터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 엔비디아였어요. 잘 모르고 샀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좀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업은 다 때가 있대요. 하자마자 잘 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때가 있고 이 사업이라는 게 내가 시작을 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 이게 잭팟이 터지는 때가 오는데 포텐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이 버티질 못해서 중간에 많이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버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종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핫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사셨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손실의 구간에 있었던 적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기술주, 혁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의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시점에는 약간 테슬라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때가 된 것 같은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은 자기의 때가 있는 거고 그 때가 끝나면 또 다른 종목이 또 뭔가 반짝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돼요. 지금 어떤 종목들과 지금 주식을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가 내 연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놔둔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조금, 테슬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그거 조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 배터리 관련 종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노후까지 팔지 말고 가지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진짜 투자 수익은 복리로 움직이고 시간에 길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뒤에 가서 급격히 오르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8천만 원인데 지금 2억 8천 정도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 2억 6천에서 2억 8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들은 제가 2016년도에 큰애 200, 작은애 200을 넣어서 엔비디아를 사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더 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2016년도에 처음 매수한 거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엔비디아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뭐 한국 주식도 조금 있고요. 테슬라도 뭐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이 한 1,700 정도이고 근데 수익금까지 다 합치면 한 9천만 원 정도 잔고가 이렇게 아이 하나당 9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들이 부럽습니다. 누가 제 걸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